와, 그러면 월요일 참 SK하이닉스 15%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막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ADR 한다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면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주가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올라갈지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이제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5월 말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막 나온다고 했었을 때 사실 뉴스나 어디서나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장점, 막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들만 너무 했었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호재인가요? 강성호 앵커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 SK하이닉스가 멋지게 ADR 상장 완료 그리고 급등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월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SK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일지 앞으로 ADR이 되면 어떨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금요일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상장 첫 거래일 비교해 보면은 16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환율 1,503원에다가 이제 10%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딱 국장에 있는 SK 하이닉스와의 밸류 비교가 바로 됩니다. 금요일 종가가 218만 원이고 ADR 기준으로는 252만 5,040원이네요. 15%. 갭은 지금 한 15% 정도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 바로 하실 거예요. 와, 그러면 월요일 참 SK하이닉스 15%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다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이만큼의 우리가 그 말한 15%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장 첫날이기도 하고요. 같은 날 이제 마이크론은 1% 하락, 웨스턴 디지털은 0.78% 강보합, 시게이트 2% 상승, 샌디스크 3% 상승.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06% 상승이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하이닉스 ADR은 이 소위 말해서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로 좀 혼자 달려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같은 날 이제 엔비디아와 메타의 주가가 엄청 좋았거든요. 이 아웃퍼폼은 여전히 찜찜합니다. 지금 속스보다 최근 한 3, 4거래일에서는 속스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QQQ가 조금 더 좋다라는 것, M7 하이퍼스케일러 쪽의 주가가 현재 더 좋다라는 것도 조금 찜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ADR 한다고 한 때가 언제였어요? 한 5월이었나요? SK하이닉스가 ADR 한다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면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주가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올라갈지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이제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을 2개 정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비트리지입니다. 아비트리지가 이제 차익 거래라고 국내 본주 그리고 ADR 한 주식의 가격에 괴리가 생기면요, 이 아비트리지를 통해서 괴리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으로 국내에 있는 하이닉스와 나스닥에 있는 하이닉스가 가격을 맞춰갈 거라는 개념인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에 붕어빵을 2,000원에 팔아요. 근데 옆 동네 가보니까 붕어빵을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옆 동네로 가서 붕어빵 1,000원짜리를 사서 우리 동네 와서 팔아도 되겠죠. 뭐 2,000원에도 팔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1,800원, 1,700원에 팔아도 수요는 있을 거고 저도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우리 동네 2,000원에 팔던 붕어빵 집도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격을 조금 낮추려고 하겠죠. 이러면서 합의를 보는 거죠. 대략 한 1,500원 정도에 알맞는 붕어빵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ADR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호재가 있어가지고 ADR이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싸져 있는 코스피에 있는 하이닉스 본주를 살 겁니다. 반대도 있겠죠. 악재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만큼 본주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개념을 이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비트리지를 통해서 코스피와 나스닥의 하이닉스 주가는 이제 괴리를 좁혀 갈 거예요. 그리고 알맞는 주가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 완전한 자유전환인 이 펀저빌리티가 아직 시장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펀저빌리티가 바로 그 두 번째 개념인데요. 펀저빌리티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ADR은 국내 주식의 국내 하이닉스의 10%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DR 10개가 국내 본주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국내 본주 하나랑 미국 ADR 주식 10개를
막 맞바꿀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걸, 이걸 펀저빌리티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TSMC도 예전에 ADR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펀저빌리티가 없었습니다,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리가 되면서 본주와 미국 주식의 가격 차이가, 괴리가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례로 지금도 아직도 TSMC 대만에 있는 주식하고요, 나스닥에 있는 TSMC 주식은 한 15%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한국예탁결제원과 ADR 그리고 본주 간의 펀저빌리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펀저빌리티가 확보된 상태에서 아비트리지가 자유롭게 오고 가면 본주와 ADR 간에는 동기화가 완전히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건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통한 옵션도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옵션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 거래일 안에 이걸 상장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옵션이 되면은 이제 콜옵션도 있고 풋옵션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 교란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ADR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근데 걱정인 건요, 지금 동기화가 되기 전에 이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걸립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비트리지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본주를 이제 달러를 원으로 바꿔서 사기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해도 원화에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외국인 입장에서 하이닉스 사이가 좀 껄끄러웠는데, 이참에 미국에 ADR 상장됐으니까 달러로 사야겠다, 이런 수요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코스피에 있는 SK 하이닉스 본주를 지금보다 덜 살 수도 있을 거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한국인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더라도 본주를 사는 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괴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ADR만 좀 달려간다고 하면은 국내 투자자들도 달러를 사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가격이 싸졌어요. SK하이닉스 미국 ADR 주식은. 이게 액면 분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액분의 느낌이 좀 나요. 하이닉스가 워낙 올라서 사실 예전처럼 막 쉽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ADR 가격은 거의 10%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20만 닉스, 추억의 20만 닉스 느낌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뭐 뉴노멀, 1,500원 뉴노멀 시대다 뭐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저도 방송해 보니까 1,600원 갈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달러 투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 옵션을 붙여가지고 환차익이라는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맘때 하이닉스가 44조 원 정도를 조달한다고 해서 원화로 환전한다는 뉴스, 강성호제, 월요병 치료제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달러원 환율이 7월 3일 1,545원에서 40원 정도가 그냥 뚝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ADR도 했고 원화 들어오니까 환율 잡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ADR을 하지 않아서 환율이 막 이렇게 올랐던 건 아니잖아요. 자, 단기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의도치 않게 커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예전에 이제 5월 말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막 나온다고 했었을 때, 사실 뉴스나 어디서나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장점, 막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들만 너무 했었지, 혹시 뭐 비할 때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도 꼭 우리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SK하이닉스 ADR이라는 이 호재를 가지고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 좋은 점 얘기하겠습니다. ADR은요, 분명 SK하이닉스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은 확신합니다. 하이닉스가 ADR을 한 주 목적은 리레이팅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제대로 된 밸류를 받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스닥에 직접 상장하면서 직접 비벼보고 재평가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론하고 직접 이제 1대1로 맞다이를 할 수 있다는 것. 마이크론은 이제 26년 포워드 PER 13.5, 27년은 6.3. SK하이닉스 볼까요? 26년 포워드 PER 6.9, 27년은 4.8입니다.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100% 이거 마이크론을 또 다 따라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26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만 해도요,
이 PER 1배 하나 올리는데 대략 한 주가가 31만 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럼 이거 PER 10까지만 줘도요, 지금보다 추가로 100만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다 따라잡기는, 마이크론 그 자체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게, 마이크론은 자국 기업이기도 하고요, 미국 홈그라운드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은요, 주주가치 재고가 하이닉스와 비교하면 넘사 클래스긴 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 생기면 거의 100% 자사주 매입 소각 진행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하이닉스를 평가할 잣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SK 하이닉스가 아주 성공리에 ADR 상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쭉 잘 나가고 우리나라 기업이 다시 재평가를 받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잘 나가는 거 보고 삼성전자도 이제 ADR 동참하면서 국내 시장에 엄청난 번성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성 호재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머리병 치료제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ADR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요, 또 좋은 토론이 되고 저도 인사이트를 더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